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써 장이 끝나가지고 제가 좀 올리지 못했어요, 낮에. 그래가지고 한번 끝난 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오늘 낮에는 제가 장을 보니까 영 시원찮더라고요. 반등할 듯 했는데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는 3142.93, 1.53% 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많이 팔았고 개인들만 3,4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참 깝깝하죠. 오늘 2,100원이나 빠졌는데 3% 빠졌고, 하이닉스 4.8% 폭락을 했고요. LG엔솔 0.8, 삼바가 0.5, HD현대중공업 1.92, 삼성전자 우선주 2.1, KB금융 1% 빠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3.4% 빠지고, 오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6, 현대차 0.2, 기아가 0.6, 셀트리온 1.3, 하나오션이 3.9, 네이버 0.47% 올랐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상당히 좀 힘들었고, 코스닥은 또 더 빠지더라고요. 외국인이 559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알테오젠이 3.7%, HLB 2.5%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레인보우, 리가캠,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렇게 좀 빠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빠지는지 속상하죠. 그리고 오늘 중국을 보니까 중국 상해는 0.46%, 심천은 0.87% 올랐고, 홍콩 항생 2%, 홍콩 H 1.92%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는 1.24%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0.67% 빠졌어요. 요즘 중국 홍콩만 날아다닌 것 같아요. 중국 홍콩. 지금 공산국가만큼 못하는 우리 K 증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고 싶겠어, 국장에. 자꾸 이게 주가가 빠지고 해버리면은 참 투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중국의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그 AI 자체측 개발 소식과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그 장비의 중국 반입 규제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약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3,150대까지 밀려났고요. 오늘 시가총액 1등, 2등이 좀 낙폭이 두드러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앞으로도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9월의 악몽이 올해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 벌써 그런 말들을 해요. 한국 증시가 9월 첫 거래일부터 불안한 신호를 내보냈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9월 약세장에다가 이 정책의 그 불확실성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매우 더욱더 위축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권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뭐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속이 쓰렸을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9월은 징크스로 통합니다. 징크스. 통상 3분기 실적 둔화와 외국인 수급 이탈, 글로벌 긴축 우려 등이 겹치다 보니 코스피가 다른 달에 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9월 평균 승률이 마이너스 1% 안팎에 머물면서 계절적인 그런 약세 패턴을 보였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9월은 조심해야 하는 달이다, 이렇게 경계 심리가 누적돼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미국과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에서도 한국 증시는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나홀로 역주행을 보이네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점이 이제 결정적입니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세제 개편, 지배구조 개선, 노조법 개정 등 아주 굵직한 정책 현안이 맞물려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는데, 정기국회에서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세제 개편안,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노조법 개정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기업 실적과 주주 가치,
노동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이제 건져 세우는 거죠. 가장 시장에 관심을 끄는 게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인데 지난달 25일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3차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다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증시 상승 압력은 한층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죠. 근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이달부터 정부가 공약한 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다시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예상 범위를 3,100에서 3,300으로 제시하죠. 그러다 보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의 통과 여부와 세법 개정안 논의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제 개편이 투자 친화적으로 방향을 잡거나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만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9월 증시를 방어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규정을 합니다. 결국 9월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정기국회에서 세제와 지배구조, 노조법 등 핵심 이슈가 어떻게 결론날지에 따라서 코스피가 징크스라는 그런 굴레를 벗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갈리는 거죠. 반대로 여야 대립으로 정책 논의가 지연될 경우 투자 심리는 더 깊은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경기 둔화와 관세 부담으로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낮아진 데다가 기존의 주도주의 추가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직전 고점인 3,350선, 하단을 6월 급등이 마무리됐던 3,050선에서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7만전자는 지켰어야 하는데 67,600원 아침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훅 빠집니다. 그냥 68,000원대에서 놀 줄 알았는데 더 빠져가지고 67,600원 현재 시간에서는 67,800원인데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요. 270만 주, 기간이 100만 주, 그러니까 계속 팔죠 외국인들. 오늘 개인들이 28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주는 2.12%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55,400원, 56,300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좀 빠졌고 그런데도 외인들은 그래도 좀 샀어요.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4.8%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는 거의 폭탄급이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날 밤에 폭락 올 거라고. 역시나 왔네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오르는 걸 맞춰야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 맞추니까 저도 스스로가 짜증이 나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마지막 방송 때 봬요.